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시간에는 한겨레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 29명 중 야당 정치인 김경수 단 1명. 한겨레 한동훈 맹비난 이유. 이번 소식의 핵심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지켜보셨습니다만 4.10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대전제도 있지만 이번에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폭망을 한 그 이유, 바로 한동훈 때문에 폭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8일경에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강조했지요. 또한 이번에 국민의힘 이 당대표 경선 한동훈이가 무려 63%로 압승.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잘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한동훈이가 제일 먼저 꺼내들었던 카드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3자 특검 아닙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복권 끝까지 반대한 한동훈 아닙니까? 자, 이 한겨레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오죽했으면 한겨레가 한동훈을 발칵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취임 뒤 5번째 특별 사면을 지난 13일 단행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장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에 연루된 정치인, 공직자들이 대거 사면 복권 명단에 포함됐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형기를 6개월 남기고 2022년 말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이 됐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특사에서 뭘 얻기 원하나?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해 삼권 분립을 흔드는 성격이 있어 최소화해야 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사면 때마다 정치인 사면을 둘러싸고 논란이 매번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논란의 정도가 더 심하고 복합적이며 당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논란을 예상 못했던 바가 아니고 대통령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논란을 키우려 한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또 사면이 너무 잦습니다. 올해 8.15 특별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5번째 사면권 행사입니다. 사면은 대개 8.15 연말 등이 많은데 윤 대통령은 한 번도 넘어가지 않고 다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임기 5년 동안 5차례의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이미 이 숫자를 채웠습니다. 이번 특사의 목적은 보수 통합 손짓. 이번 사면 대상자는 모두 1219명입니다.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일반인 사면이 많지만 늘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경제인, 공직자, 정치인 등입니다. 주요 공직자 17명, 여야 정치인 29명입니다.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등을 주도한 이들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모두 채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3년 복권됐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 화이트리스트 사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대기업들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이 이날 복권됐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유죄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같은 댓글 여론 공작 혐의로 유죄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복권과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등으로 수사한 이들입니다. 검사 시절 잡아놓았던 이들을 대통령이 되어 다 풀어준 격입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한남동 관저에 초대하는 등 보수 대통합을 향한 강력한 손짓이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김경수 복권으로 성격 바꿔치기. 이번에 특별 사면 복권된 정치인 29명 가운데 야당 인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딱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뉴스에 초점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 복권이 통합과 화합에 방점을 찍었다며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라고 말했습니다. 애초부터 김경수 복권을 이번 사면에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 의도가 강하게 엿보입니다. 이번 사면에서 28명의 국정농단 댓글 조작 사범은 다 뒤로 묻히고 나머지 한 명인 김경수 전 지사만 도드라져 보입니다.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강력한 야권 분열의 시도. 이게 핵심이죠. 이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면 김경수 복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항마 성격을 지닌 김경수 전 지사를 통해 야권의 분열을 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희망 섞인 의도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이 비치는 것이라 선뜻 결단을 못 내리고 아마도 대선이 가까워지면 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빠르면 이번 연말, 늦어도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연말쯤에는 김경수 복권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이재명 영수회담 개최 시기 무렵 윤 대통령 쪽이 이재명 대표에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핵심 세력들이 김경수 복권 카드를 언젠가 한번 쓰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그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앞당긴 셈입니다. 야권 분열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입니다. 넷째, 한동훈 견제.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복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낸 사실이 용산에 전해졌습니다. 윤한 관계가 원만한 상황에서는 다시 협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럴수록 오히려 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사면을 통해 얻으려 했던 정치적 목적이 다 어그러집니다. 또 김경수 복권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국 체제라며 민주당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에 비해 아직 당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한동훈 대표에게 잠재 대권 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동훈을 향한 공격자가 더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의도와 달리 김경수 복권이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 내의 분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용산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상황도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동훈의 모순 그리고 선택적 정의. 한동훈 대표는 지난 9일부터 주변 인사들에게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에도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루킹 사건 때문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뜨도록 조작한 것인데 민간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댓글 공작 등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패륜 쪽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 공조직을 동원한 것으로 말 그대로 국기문란에 해당합니다. 왜 한동훈의 정의감은 야당 앞에서만 치솟느냐? 그때는 왜 침묵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2년 8월 등 사면 때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은 그때부터 줄곧 내부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신년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그때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역량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의 충격적인 이중성입니다. 위치에 따라 입장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 쪽은 법무부 장관 때부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동훈은 왜 관계자 뒤에 숨나?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8월 9일입니다. 그런데 8월 10일 토요일 이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복권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동훈 대표가 흘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 김건희 여사의 문자 등 공격이 들어오면 자신은 숨고 관계자 발로 언론을 통해 흘리는 식으로 공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부터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좀 구태의연한 방식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는 늘 언론 플레이를 고민하며 수사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한동훈은 왜 치고 빠지기인가? 한동훈 대표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면이 확정된 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며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 존중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고 묻자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달라고 말합니다. 한동훈은 늘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하지도 않고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미 다 말씀드렸기에 더 이상 이라고 말합니다. 총선 때는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 서울이 될 것이라고 했고 전당대회에 나서면서부터는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하면 한동훈은 피합니다. 이번에도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김경수 복권 반대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었던 듯 합니다. 그러니 한동훈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했고 그 다음에는 복권을 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식입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자신의 선행이나 정의, 분노를 부르짖는데 대개 그러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목적이고 그때그때 선행이나 정의, 분노 모든 수단이 바뀌곤 합니다. 과연 한동훈 왜 늘 이렇게 치고 빠지기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